지금부터 송기영 교수는 왜 도대체 왜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영화도 많은데 72년작? 이 문제작이라고 하는 시계태엽 오렌지를 우리한테 꼭 보라고 했을까? 송기영의 오프닝 크레딧. 네, 이제 뭐 그 영화사가 이제 1895년인가에 시작됐으니까 지금 한 130년 돼가죠. 130년 돼가는데 그 영화의 역사에서 아마 가장 충격적이고 또 뛰어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어쩌면 가장 충격적인 영화라고 볼 수도 있고 가장 뛰어난 영화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영화는 그러니까 영화에 관심이 있다면 정말 무조건 봐야 되는 영화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방금 말한 대로 우리 미성년자인 어국자인이 말한 대로 보기 쉬운 영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걸 뜸을 들였다가 보자고 했는데 큐브릭의 영화가 요 영화랑 몇 편은 굉장히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기가 쉽은데 근데 우리가 이제 영화라는 게 그렇죠. 영화라는 게 왜 영화를 만드냐? 돈 벌려고 만들죠. 뭐 그거는 그러니까 뭐 배우고 뭐고 다 돈 벌려고 만드는데 이 영화라는 이 뭐랄까 이 뭐 마법사라 그럴까 아니면 요물이라 그럴까 돈을 벌려고 만드는 게 엄청난 감동을 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사회 비판, 그 정치 비판에 아주 중요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고 네. 아주 다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데 그런 영화 중에 하나가 이 스탠리 큐브릭의 시계태엽 오렌지입니다. 먼저 이 영화는 엄청나게 성공을 했어요. 상업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어국장이 좀 난해한 영화라는데 왜 성공했냐? 이 영화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돈이 많이 들 게 없습니다. 뭐 특별히 무슨 뭐 멀리 로케이션 가서 찍은 것도 아니고 특별히 무슨 뭐 비싼 배우를 쓴 것도 아니고 71년 당시에 100만 불 들었어요. 근데 얼마를 벌었냐? 1억 불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100배를 벌었어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거죠. 엄청나게 히트한 영화입니다. 그 비율이 제작비에 비해서 그 정도로 인기가 있었는데 당시의 사회상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이 영화는 원작 소설이 있습니다. 원작 소설이 1960몇 년에 여기 버지스라고 뭐더라? 무슨 뭐 소설가 이름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 버지스라는 소설가가 똑같은데요. 시계태엽 오렌지라는 소설 썼어요. 앤서니 버지스. 예. 근데 그 앤서니 버지스의 대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다른 소설은 별로 성공하지 못했는데 이거는 크게 히트했고 근데 이제 이 소설을 쓸 때 버지스의 원래 원작 소설은 두 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이 있어요. 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알렉스가 완전히 진정으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깡패짓 하고 돌아다가 깡패짓이 역겹고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를 하고 나도 착한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 마지막 챕터 그 원작 소설에서 마지막 그러니까 이 알렉스가 회개하는 마지막 챕터를 미국에서 출판될 때 미국 출판사가 이거 자르자 그랬어요. 네. 이건 말이 안 된다. 무슨 회개하고 뭐러냐. 네. 그걸 잘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결말, 오늘 영화에서 본 대로 알렉스가 다시 베토벤의 노래를 듣고 다시 옛날에 그 나쁜 본성을 되찾는 거. 그걸로 끝납니다. 야, 이건 특이하네. 보통 감독판이 그렇게 끝나고 영화 제작자들이 좋게 끝나라고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소설입니다. 네. 근데 스탠리 큐브릭은 미국에서 나온 소설을 봤기 때문에 나중에 각본을 시나리오를 다 쓴 다음에 원작에 뒤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스탠리 큐브릭. 그러니까 원래 버지스가 이 소설가가 이 소설을 쓴 목적은 걔가 회개를 한다 이거였어요. 나이가 들어서 철이 든다 이런 의미였어요. 나이가 들어서. 근데 큐브릭은 의도적으로 그러진 않았지만 그 철이 든다는 부분을 빼는 것이 어떤 사회 비판이나 이런 걸 하는데 더 정확하다고 어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섹스와 폭력입니다. 근데 섹스와 폭력을 굉장히 지금 50년이 지난 봐도 의학하고 놀랄 정도로 굉장히 당시로서는 과격한 방식으로 표현했죠. 굉장히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리고 특히 그 여러 가지 이미지들, 그 여자들이 옷 벗은 이미지나 남성의 성기를
강조하거나 이런 것들. 근데 사실 그 섹스와 폭력 문제는 영화가 없더라도 특히 청소년들의 섹스와 폭력 문제는 동서고금을 막 나누고 언제든지 있었죠. 그죠? 그 지금 뭐 우리 아시다시피 지금 무슨 촉법소년들 그런 문제가 나올 정도로 정말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를 아주 과감하게 그 영화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제작에 실패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거부해서 이 영화를 많은 나라에서 상영 금지를 시켰습니다. 실제로. 그 영국에서도 모방 범죄가 일어났어요.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큐브릭이 영화관 쪽에 말해서 상영 중지를 좀 시킬 정도였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정말 세계 영화사에서 꼭 봐야 될 영화로 하나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섹스와 폭력 문제를 굉장히 폭력적으로 다뤘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건 사실이고 그래서 보기가 쉽진 않은데 어떻게 보면 그게 사실 동서고금에 어디에나 널려있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인데 왜 그러냐. 그 이미지들이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년이 번 우리도 저런 실내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면 의아할 정도인데 거기 여러 가지 그 실내 인테리어나 이런 디자인이 굉장히 모던하다고 느끼셨을 거예요. 저게 좀 눈에 거슬린다고 보신 분도 있지만 굉장히 언제 봐도 현대적이라는 느낌을 줄 정도인데 그런 문제에서 굉장히 성공하냐고. 둘째는 이 영화가 섹스랑 폭력으로 다룬 영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영화는 많아요. 근데 뭐냐? 첫 번째는 이게 이제 당시에 미국에서 행동주의 심리학이라는 게 위에 크게 외고 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서양 사회에서 미국을 비롯한 그게 뭐냐면 조건반사예요. 파블로프의 개 이론 아시죠? 종을 울릴 때마다 음식을 줬더니 종을 안 울려도 개가 침을 흘리더라. 그 행동주의 심리학이 배은강 박사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어봐야겠지만 아주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이 친구가 이제 그 당시 행동주의 심리학에는 뭐랬냐면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들한테 혐오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끔찍한 장면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걔가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해서 내가 저런 짓을 저지르면 안 되겠다. 그게 실제로 행동주의 심리학에 있는 거예요. 치료법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성공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는데 나중에 많은 비판을 받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겁니다. 알렉스한테 알렉스가 싫어하는 장면들을 알렉스가 제일 좋아하는 베토벤 음악하고 같이 결부시켜 보여주니까 얘가 완전히 이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걸 들으면서 제일 끔찍한 장면들을 보니까 교화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때 목사가 그러잖아요. 저거는 자유의지가 아니다. 네? 자유의지가 아니라고 지적을 했는데 하여튼 근데 그것이 그 행동주의 심리학, 조건반사, 그러니까 인간이 종소리 울리면 침을 질질 흘리는 개처럼 그렇게 반응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심리를 기계적으로 분석하고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반론. 그게 두 번째입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그러니까 지금 섹스와 폭력,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섹스와 폭력. 두 번째는 행동주의 심리학하고 그에 대한 어떤 현대적인 그 기계적인 해석에 대한 반론. 세 번째는 뭐냐? 체제 문제랑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런 혐오 치료를 주도하는 사람이 집권당이고 알렉스가 그 불구를 만들고 아내를 윤관에서 살해하게 그렇게 만든 거가 반체제 인사예요. 근데 그들은 서로 알렉스에는 관심 없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꼭 민중이라 하여튼 쉽게 말하면 국민한테는 관심 없고 서로 권력을 유지하거나 서로 선거에서 이기려는 그런 선거 전략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렉스가 자살을 시도한 다음에 온몸이 상처 투성이 돼서 입원했을 때 신문에서 이 집권당의 그런 게 실패했다고 막 떠들었잖아요. 그때 이제 고생을 하다 집권당에서 그걸 뒤집어서 그 반체제 인사들을 다 가둬놓고 이제 다시 집권당의 어떤 선전 도구로 이용한단 말이죠. 이제 그 세 번째 그러니까 그 정치 비판. 그 집권당은 약간 보수적인 사람이고 저쪽은 약간 진보적인 사람인데 그런 진보 보수를 떠나서 정치의 현 체제랑 소위 반체제 어떤 사이 그런 것들을 이용한다. 그래서 그 비판까지 이어갔어요. 그건 이제 세 번째로고 네 번째는 뭐냐? 블랙 유머.
이 영화를 자세히 보면 물론 폭력하고 과도한 섹스하고 폭력 장면이 굉장히 많지만 자세히 보면 굉장히 배꼽을 잡게 웃기는 장면들이 많아요. 우선 남성 성기의 문제나 그 여러 가지 또 뭐야 그 나중에 알렉스가 그 장관이 떠주는 밥을 먹으면서 하는 저거나 자세히 보면 그 실내 인테리어나 여러 가지나 블랙 유머의 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보시면 그 섹스와 폭력을 좀 극복하고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게 많아서 스탠리 큐브릭의 특유의 어떤 냉소적인 그런 게 시선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그 네 가지 면에서 비행 청소년들의 섹스와 폭력 문제를 다뤄서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안고 있는 섹스와 폭력. 사실 제가 좀 이런 말을 해도 돼요. 저는 이제 룸살롱이라는 데 가봤어요. 근데 정말 그게 정말 좀 끔찍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그려진 그 섹스나 그런 뭐보다 룸살롱에 가면 그 느낄 수 있는 어떤 그 이 잘못된 그런 그 성산업, 섹스 관련 산업의 어떤 그런 것들은 상상을 초월한다고요. 상상이 안 되네요. 정말 상상을 상상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영화에 나오잖아. 그런 면에서는 안 돼. 그런 면에서는 이 영화가 절대로 과학적이고 우리가 근데 사실 동서고금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거는 동서고금의 섹스와 폭력 문제는 전쟁으로 일어난 폭력 뭐 여러 가지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볼 때 좀 힘드시지만 그걸 참고 이겨내서 보면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는 아는데 스탠리 큐브릭이 워낙 시대를 앞서가는 감독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오디세이 영화죠.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그게 1960 몇 년에 만든 영화예요. 정말 제가 이제 그 영화는 왜 같이 보자고 말씀만 드리면 요새 그 우주 관련 영화가 너무 많으니까 그 영화가 약간 구시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몇십 년을 앞서가는 감독이에요. 스탠리 큐브릭. 그 전에도 뭐 여러 가지 영화를 썼는데 이미 1950 몇 년에 아주 굉장히 유명한 반전 영화를 만들었고 하여튼 시대를 앞서가는 감독 중에 하나고 인간의 광기, 인간의 광기를 표현한 인간의 광기가 다음 주에 어떻게 보면 샤이닝을 볼지도 모르는데 샤이닝 그 잭 니콜슨 그 배에다 그 광기로 세계를 3차 세계대전을 몰고 가는 군부를 비판한다든지 굉장히 시대를 앞서가는 감독이다. 아마도 유명 감독 중에서 뭐 그렇게 좀 군소 감독들은 그런 사람이 많지만 유명 감독들 중에서는 가장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이 볼 수 있는데 그 단적인 영화가 오늘 영화에 쓰여든 실내 인테리어랑 소품들입니다. 그건 지금 2020년에 봐도 전혀 올드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각을 대단한 감각이죠. 네, 대단한 감각에서 이 영화를 보실 때 분명히 섹스와 폭력 장면은 좀 접근성을 약간 좀 막는 그런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영화라는 게 그러면 지금 영화는 폭력적이지 않은가? 이 오징어 게임 보세요. 오징어 게임은 죽여버리잖아 그냥.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할 때 움직이면 총으로 쏴 버리잖아요. 어느 게 더 폭력적이야.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도 현대사회 오징어 게임이나 좀비 영화나 현대사회 폭력을 그 잠재적으로 보여주죠. 현대사의 폭력이 정말 저런 거다인데 이 영화는 그런 면에서 진짜 혁신적인 영화입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폭력과 섹스 장면은 진짜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거를 폭력과 섹스 장면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우리한테 그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그 이 뭐야 저 스탠리 큐브릭의 장점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 배우 이 무슨 맥도날드더라? 말콤 맥도날드. 맥도날드. 이 그 알렉스 역할을 한 친구가 우리 지난번에 보셨죠?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사나이. 이게 뻐꾸기 둥지로 날아가는 사나이를 굉장히 섹스와 폭력면을 강조해서 한 거예요. 사실 뻐꾸기가 둥지로 날아간 사나이도 그 수간호원. 수간호사가 묘하게 조용하지만 섹슈얼 이미지가 있어요. 그걸 자세히 보시면 거기 수감된 그 환자들이 그 수간호사를 볼 때 뭘 느끼겠어. 근데 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야. 차가운 인상 밑에. 네? 그게 사실 그게 이제 그 잠재 있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그 새를 굉장히 시각적으로 아주 그 격렬하게 아주 폭력적으로 만든 영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새가 어떻게 보면 그 체제가 사람을 순응시킨다. 이것도 일종의 그런 거거든요. 그 체제 반체제가 중간에 있는 그 국민을 자기들을 이송하면서
그렇게 하는 과정인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영화광이라면 반드시 봐야 되는데 그 말콤 맥데일의 정말 인생작입니다. 그 뻐꾸기 둥지로 날아가는 새에서 잭 니콜슨이 했듯이 이 말콤 맥데일이 굉장히 많은 영화에 출연한 배우인데 정말 인생작이에요. 인생작이라서 그리고 이제 제일 또 하나 마지막은 이제 이 선생이 좀 자세히 했지만 과격한 폭력 장면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베토벤, 로시니 베토벤 음악도 많이 썼고 로시니 음악도 많이 썼어요. 네. 이게 매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말하자면 좀 역겹게 느끼는 거죠. 힘들게. 네. 그 아주 과격한 섹스와 폭력 장면하고 베토벤하고 로시니의 그런 음악을 고전을 마친 데서 정말 그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그 어떤 그 시야를 넓혀주는 그런 영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제가 오늘 보자고 추천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송경의 오프닝